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이렇게 느려지는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 우리 생활에는 어떻게 와닿게 될지 지금 바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들어오십시오. 예,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키가 많이 크시네요. 제가 경제 너무 어려워서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뭐 어렵다 하는데 소장님도 혹시 체감하세요? 저는 장 보러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 네, 무서워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냉장고 파먹기 이런 걸로. 예, 그것도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장 보는데 5만 원이 너무 우스워서 넣었다 뺐다 계속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계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심각하다는 거죠?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하고 물가 인상을 합쳐서 생긴 말인데 70년대에 생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통념상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경기도 살아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과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황당해 하시잖아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물가가 오르는 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총수요라는 게 있고 총공급이라는 게 있어 갖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물가가 오를 적에 사람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려고 할 경우에는 경제도 성장하고 물가도 함께 올라요. 너도 나도 장 보려고 할 때. 그렇죠. 막 나도 사고 너도 사고.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공급 측에서 생긴 문제예요. 지금 에너지 가격이 뛰죠. 식량 가격이 뛰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이 물품의 그 공급 원가 자체가 오르게 되니까 여기서 물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물가도 뛰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생산 계획을 세우기도 힘들고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공급도 침체되고 물가도 오르는 일이 함께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에 벌어졌던 중요한 사태는 오일 쇼크라고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인데. 저는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예. 그 당시에 그 오일 쇼크라고 해서 석유 값이 엄청나게 뛴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침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가가 얼마나 뛰었던 거예요? 유가가 그 2달 사이에 2배로 뛰었어요. 73년입니다. 그다음에 79년에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번에 세계은행에서 경고한 게 이제 짚은 게 2개가 있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식량 생산에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다음에 식용유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이 러시아하고 유럽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가스라든가 그 에너지 수급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중국에서 그 샹하이 거기서 그 이른바 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이게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상하이가 전체 중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여기가 완전히 올스톱이 돼버렸으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5.5%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예측치가 4.4%대 아마 초반 이렇게 아마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한 공급지인 우크라이나하고 샹하이 두 군데서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용은 계속 올라서 물가는 뛰고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벌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크라 전쟁도 끝나고 중국도 경제 성장을 해야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일단 이 에너지 시장, 물가, 식량 시장,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은 한번 불안해지면 이게 안정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안정시키려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동안 외교 관계가 상당히 소원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갑니다. 석유 생산을 늘려달라고. 그렇죠. 이번에 그렇게 또 증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 공급 측의 비용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예.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뭐 이렇게 배짱을 피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정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세계은행은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예. 한 10년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이나요? 그럼 지금 2022년이니까 네. 2032년까지 계속. 물론 그 예. 모든 경제 예측은 다 예측에 불과하니까 그쵸, 예. 흘리기를 바라야죠. 그쵸. 그런데 70년대 상황이 되돌아올 것이다라는 전망의 내용이긴 해요. 세계은행이 말한 거는. 그렇군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경제도 지금 저희가 뭐 장바구니 물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고 본 거예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어렵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요. 예.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수출 가격,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여기 우리나라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환율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원화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야 되는데 네. 원화의 가치가 너무 낮으면 수출을 위해서 원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수출도 잘해야 되고 물가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딜레마에 오게 돼요. 예.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뭐 일각에서는 97년 IMF 뭐 위기도 떠올리고 네. 2008년 뭐 금융 위기도 떠올리고 네. 이런 상황도 계속 거론이 되는데 뭐 다르다는 예. 얘기가 있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예.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말씀을 예, 드릴게요. 말씀하신 2009년하고 1997년 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 위기라고 하고 금융 위기 같은 건데요. 예. 이거는 병에 비유하자면은 급성 질병이 있고 만성 질병이 있잖아요. 예. 금융에서 터지는 위기는 굉장히 그 극적으로 터지고 순식간에 모든 게 막 박살이 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거에 의한 투자 부진이나 경기 침체 같은 거는 예. 이렇게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극적인 한 번의 사태가 나타난다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통이 심해지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길어지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게 금융으로 얘기가 옮겨붙으면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위기가 당장 눈앞에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만성 질병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처방을 내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됩니까? 지금 아까 바이든 대통령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얼마 전에 물가 대책을 내놨어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아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관세를 낮춰가지고 수입 그 원가를 낮추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필품 물가를 통제하는 부분 감시 관리하는 부분인데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주요 원재재나 주요 식량 같은 부분들의 국제적인 수급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예. 지금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서 어떻게든 다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완화시켜 보겠다라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바이든 대통령도 그동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사우디에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경제에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제 시장의 불안정에만 맡겨두지 말고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예. 여러 다각적인 또는 양자적인 그런 외교 관계랑 결합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수입 원가들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가장 네.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걸 먼저 저는 이 해야 돼요? 부분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근데 지리상으로 보면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게 가장 지금 유리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가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데 에너지 전환 때문에 그 천연가스의 사용은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러시아하고 이야기를 다시 해가지고서 천연가스를 조달을 확보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미국 쪽으로부터 좀 더 어떤 협력을 얻는다든가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아,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네요. 그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요, 40년 만에 최고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이 된다,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 정부들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도 올해 뭐 계속 한 10월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보다 유럽이 더 심각해요. 유럽이 지금 굉장히 그 물가 인상이 심하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 이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대응을 하면요, 예. 그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기준금리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니까. 그렇죠. 그럼 좀 힘이 세고 이걸 견뎌낼 만한 덩치가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좀 덜한데 예. 서민들이라든가 대출받은 서민들이라든가 경제적인 약자 같은 부분에서도 금리 정책으로 인플레를 잡으면 똑같이 부담이 오기 때문에 금리로만 인플레를 잡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을 낳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서 그렇죠. 지금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분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로만 인플레를 잡는다라고 하는 너무 교과서적인 처방을 둘 것이 아니라 금리 정책하고 적절한 재정 정책하고 이 팔리스 믹스라고 그러는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좀 기상천외한 방법의 그런 정책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하지 해야만 아마 금리로만 대처하는 것에 어떤 그 사회적 고통의 증가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제 주위에 이런 분들 많아요.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네. 주식을 좀 해서 돈을 이자 비용이라도 좀 벌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소장님도 주식 투자하세요? 저요? 그 사생활이니까. 네. 저는 파란 나라인지 빨간 나라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생활이니까. 제 주위에 그 파랑파랑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내일 되면 그게 또 지하실이었고 내일 되면 또 지하 벙커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뭐 여기서 주식가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자산 시장 가격 전체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다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올려놨는데 미국 금리가 1952년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지조를 보면은 30년 동안 계속 떨어져 왔었어요. 이거는 주식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랐다는 걸 의미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30년 만에 반전될 상황입니다. 금리가 이제부터 장기적으로 오를 상황인데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여러 자산 시장의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기조로 가는 게 아니냐. 장기적인 그 베어 마켓이라고 하죠. 이걸 예측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 좀 주식하는 분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집약해서 경제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세계 경제가 너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희가 좀 나아가면 좋을지 이 방향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희 다음에 또 보실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